작년 9월에 인스타그램을 보던 이락천 씨는 유명한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국내 유명 증권사 고문 김사기 씨가 있었는데요. 일단 증권회사 고문이라는 말에 이락천 씨는 신뢰하게 됩니다. 이때 김사기 씨는 공모주 청약의 기회가 있다면서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를 더 싸게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N증권사의 주식거래 앱 설치를 하라고 유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만,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딱 이것만 알면 사기 안 당할 수 있다, 그런 포인트 혹시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앞단에서 말한 모든 사기의 전 과정에 내가 현혹돼서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시면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안녕하십니까. 투자에 대한 궁금증 너무들 많으시죠? 덕이 유명한 연예인이 재테크 이벤트를 한다면 정말 눈길이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과 모인 SNS 채팅방에서 투자 고수가 주식거래 앱을 다운받으라고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하실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금융감독원의 전문가들에게 들어봅니다.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금주머니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투자 고수에게 투자 비법을 전수받아서 재테크에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돈 다 날렸다, 생생한 사례를 말씀해 주실 금감원의 김태기 조사형님, 가짜 주식 거래 앱 사기의 특징과 또 주의할 점을 알려주실 김동균 선임 조사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조사형님, 그 인터넷에 보면요, 그 유튜브나 뭐 다른 SNS, 인스타나 뭐 재테크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보면 진짜 믿을 만한 컨텐츠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뭐 헷갈리는 것들도 많은데, 뭐 재테크에서 뭐 재테크 책을 뭐 주겠다 이런 이벤트로 시작했는데 결국 그게 사기인 경우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편의상 이락천 씨라 부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인스타그램을 보던 이락천 씨는 유명한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업체 매니저가 채팅방에서 투자 종목을 알려줄 테니 일단 지켜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라고 말해서 해당 매니저가 알려주는 단톡방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국내 유명 증권사 고문 김사기 씨가 있었는데요. 일단 증권회사 고문이라는 말에 이락천 씨는 신뢰하게 됩니다. 김 씨가 말해주는 주식 장세 흐름이나 투자 방법 등을 매일 지켜보면서 조금씩 신뢰를 키워가게 되고, 김사기 씨가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은 수십 명의 바람잡이들이 수익률을 인증하는 모습을 보고 이락천 씨는 이를 보고 100%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증권회사의 고문이라는 분이 이 증권회사가 실제로 있는, 우리에게 다 알려진 유명한 증권회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 여기서 김사기 씨는 유명 증권사의 고문 김사기 씨를 사칭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짜지만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알만한 이름을 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때 김사기 씨는 공모주 청약의 기회가 있다면서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은 공모주를 더 싸게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N증권사의 주식거래 앱 설치를 하라고 유도하게 되는데, 이락천 씨는 이 링크를 타고 주식거래 앱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증권사가 그 실제로 로고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름을 봤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대형 증권사였나요? 예, 대형 증권사의 로고, 이름을 모두 복사 붙여넣기를 한 가짜 증권사 앱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알 방법이 별로 없었겠네요. 예. 진짠가 보다 하고 설치를 했겠네요. 그리고 이를 설치하고 이제 채팅방에서는 수십 명의 바람잡이들이 이 앱을 사용해서 수백 %의 수익률을 인증받다, 너도 나도 이제 수익을 봤다, 이렇게 인증글이 엄청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락천 씨는 처음에 조금은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 이 바람잡이들의 수익 인증을 보고 본인도 이제 투자 심리를 불태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락천 씨도 이를 믿고 7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제 700만 원을 투자한 후 이제 이 가짜 거래 앱에서 본인의 이제 수익률이 100%, 200% 본인의 돈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와, 놀랍네요. 그래서 이락천 씨는 수익을 얻었나요, 결국? 이락천 씨는 이제 본인 주식 거래 앱에서 700만 원이 1억까지 불어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출금을 요청하게 되는데, 김사기 씨는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입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출금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일단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이거 뭐 그냥 마르지 않는 샘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출금을 하려고 했더니 세금을 내라고 했다고요? 네,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계속 입금을 추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MTS 프로그램은 내가 넣고 내가 빼고 그걸 다 내가 하는 건데 그 왜 출금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주식거래 앱이 진짜 앱이 아니라 가짜 앱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N증권사 앱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이제 사칭에 불과한 가짜 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학천 씨는 김사기 씨가 말해주는 대포 통장을 통해서 입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실제로 그 주식거래 앱에 자신의 계좌를 개설한 게 아니라 대포 통장에다가 주고 거기서 마치 앱이 개설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안타깝네요. 그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은 SNS에서 재테크나 뭐 주식 투자 관련한 추천한다, 정보를 준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죠. 네, 그쵸. 또 다른 피해자 나오군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연예인의 재테크 광고를 보고 또 다른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물급 증권사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편의상 한건만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한건만 사장은 매일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면서 또다시 바람잡이들은 이 한건만 사장이 추천하는 주식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을 봤다, 큰 돈을 벌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뭐 300% 예, 수익 예. 인증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익들을 보고 이 나오군 씨는 또 이 한건만 씨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고 한건만 씨가 추천하는 주식 종목을 사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건만 사장은 나오군 씨에게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입장을 유도하게 됩니다. 몇 명의 소수 정예를 추린 한건만 씨는 텔레그램에서 특수한 기관용 계좌를 사용하면은 공모주를 더 싸게,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대형 증권사인 S증권사 앱을 설치해라. 또 사칭이죠. 예, 맞습니다. 이 S사의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라고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람잡이들은 이 주식거래 앱을 설치했다고 인증글을 올리게 되고 또 나오군 씨는 100% 신뢰하게 되고 똑같이 S사의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실제로 거기다가 주식거래 앱만 설치한 게 아니라 돈을 보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나오군 씨는 한 사장의 권유대로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기 위해서 기관용 주식거래 앱을 다운받았고 실제로 앱 화면에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출금을 요구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 이 거래소가 좀 가짜였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재테크 정보 제공을 믿기고 그다음에 중간에 투자의 거물이 나타나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출금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김동균 상임조사형님 사례들을 들어봤는데요.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런 수법을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본 수많은 사례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책 증정 이벤트나 재테크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보내서 피해자가 먼저 사기꾼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유명인을 사칭해서 더욱 신뢰도를 높이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카카오톡으로 777을 보내주세요나 문자로 88을 보내주세요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미끼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NS로 제가 연락을 하면 보통 매니저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미모의 여성분을 사칭을 하는데요. 그분이 소위 주식 투자 고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사장님이나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 그런 단톡방으로 유인을 합니다. 단톡방에 가게 되면 이제 단톡방은 여기서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아니면 라인, 밴드, 텔레그램, 특히 텔레그램이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 단톡방에 가게 되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뭐 200~300명까지 바람잡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물색을 하고 작업 대상을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대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 어떤 아까 나호군 씨 같은 분들을 소규모 채팅방으로 만들어서 다시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신을 초대한다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기에 더 잘 걸릴 만한 대상이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됩니다.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계좌를 이용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공모주 투자할 때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거나
때로는 과감하게 기관들이 작전을 하는데 너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그 금융 범죄인데 범죄에 가담해라라고 꼬시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기관 계좌를 사칭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개인이 안 되는 거지만 기관 계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범죄 심리, 어떻게 보면 나도 여기에 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를 또 이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TS, 그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당연히 이 앱은 가짜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모든 것들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수익률 뭐 700%, 800% 뭐 이거 다 가짜로 조작된 화면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기범들이 원격으로 다 조작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SNS에서 링크를 받거나 파일을 받았을 때는 설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다른 영상에서 코인 사기 얘기를 하면서 가짜 코인 거래소에서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가짜 주식 거래 앱이 또 문제네요. 역시 이제 출금을 요구하면 꼭 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사기꾼들은 이 경우에는 신청한 공모주보다 많이 배정됐다. 그러니까 증거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더 자금을 추가 투자를 유도를 하거나 투자자가 이제 자금이 없어서 난 더 이상 내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수수료를 먼저 내라, 세금을 먼저 내라. 때로는 아까 불법행위를 알고 있다고 했으니 너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게 검찰에 걸렸다. 검찰에 걸렸는데 과징금을 내라. 이게 조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상은 한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한 푼이라도 더 뜯겠다는 사기꾼의 전략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돈을 더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좀 자주 쓰이는 얘기가 뭐 기관의 계좌로 공모주를 더 싸게 배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기관이면 더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나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서 청약을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개인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고 더 싸게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사실 개미라고 하잖아요.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 시장에서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은 투자 금액이 적고 기관은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어떤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거를 자극하는 거죠. 하긴 수익률이 뭐 상시적으로 봤을 때 뭐 몇백 %씩 나는데 그거를 돈 주고 광고하고 또 정성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모집하고 뭐 그거를 한다는 게 좀 상시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저 같으면 저 혼자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딱 이것만 알면 사기 안 당할 수 있다. 그런 포인트 혹시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앞단에서 말한 모든 사기의 전 과정에 내가 현혹돼서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시면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입금 과정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내 계좌에 내가 그냥 입금하고 출금하면 되는 것이지 왜 너가 계좌를 받아야 되고 이거냐. 이게 바로 대포통장이기 때문인데요. 이 대포통장에 입금만 하지 않으셔도 사기 피해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넣으려고 문화증권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문화증권 제 이름을 계좌번호를 받아서 입력을 하면 수신자에 자동으로 제 이름이 뜰 거예요. 김동균이 뜰 거예요. 그렇죠. 문화증권 김동균. 네. 그런데 이 사기범들이 주는 계좌를 보면은 땡땡은행, 땡땡증권 계좌번호를 주고 거기에 수신자까지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줍니다. 그거 이상하네요. 네,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가끔 조금 머리가 좋은 사기범들은 가상계좌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가상계좌는 뭐냐면 제가 과속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됐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 김동균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게 제 계좌가 아니라 가상계좌라는 건데요. 가끔씩 이런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기범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앞에 서울지방경찰청이라든가 다른 이상한 업체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같이 동시에. 그런 것을 확인하시면 마지막에 입금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거기만 입금만 안 하면 네. 예, 막을 수 있다.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마지막 바로 수단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진짜 계좌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이미 입금을 했어요.
그 대포 통장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돈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되찾으려고 하다 보면 돈을 더 넣게 되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돈을 되찾아 줄 테니 내가 해킹을 해서 되찾아 주겠다. 막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추가적인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 시점에서는 이미 돈을 입금했다면 냉정하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려야 되네. 맞습니다. 인정하시고 특히 이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어떤 불법업자와의 거래는 어떤 저희의 분쟁 조정 대상에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기를 당했다는 어떤 송금 내역이라 그리고 채팅창의 정황 증거들 그리고 혹시나 이 사람들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고 저희 금융감독원에도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고수를 사칭해서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도하는 범죄 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명인을 내세워 재테크 책을 준다는 이벤트 눈 돌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더 싸게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팅방에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또 타인 명의의 계좌에는 결코 입금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점 명심하신다면 사기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과 금주머니 TV가 함께하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균 선임 조사영님, 김태기 조사영님 감사합니다.